오늘은 등산보다 더 좋은 건강 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등산을 즐기지만 사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을 살펴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진짜 건강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85세입니다. 아직도 매일 아침 출근해서 환자를 보고 틈틈이 연구하며 주말이면 손주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활동적으로 사신다고요? 비결이 뭔가요? 사실 저도 한때는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매주 등산을 다니며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할 줄 알았습니다. 환자들에게도 늘 이렇게 조언했죠.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특히 등산이 최고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 말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게 오신 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이었고 평소 건강관리에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주 등산을 다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그분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은 평일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주말마다 몇 시간씩 높은 산을 오르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몸이 무거워지고 피로가 쉽게 쌓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심장에 부담이 가는 패턴이 지속되면서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 말입니다. 저는 이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등산이 정말 최선의 운동이 맞을까? 그 후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장수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말에만 집중적으로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몸을 조금씩 움직이며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운동의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등산보다 더 중요한 장수 비결 5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법이 아니라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직접 깨달은 진짜 건강관리법입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면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가치 있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알찬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제가 직접 깨달은 진짜 건강관리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등산을 시작한 건 40대 후반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산에 오르며 땀을 흘리고 나면 기분이 상쾌했고 체력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도 늘 권했습니다. 산에 가세요. 등산이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다녀오고 나면 몸이 개운하기보다 오히려 더 피곤한 날이 많아진 것입니다. 무릎이 뻐근하고 다음 날까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도 저는 운동은 좋은 거니까 하고 계속 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을 보면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등산을 꾸준히 하던 분들 중에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었고 어떤 분들은 등산 후 며칠씩 피로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던 분들이 더 건강하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등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방식이 더 중요하구나. 등산은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강도와 패턴이 중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무리해서 높은 산을 오르기보다 매일 가볍게 움직이며 몸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등산보다 더 중요한 건강 습관은 무엇일까요?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그리고 제 자신을 실험 삼아 연구하면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부터 나이 들어서도 활력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5가지 건강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나면 굳이 힘들게 산을 오르지 않아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영상 뒷부분에는 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비법도 알려드릴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일 1시간씩 운동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건강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지요. 예전에 제 진료실에 72세 김진수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1시간씩 운동하는데도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피곤할까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1시간씩 공원에서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간은 거의 앉아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지내셨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아침에 운동했으니 됐다 하고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는 것, 사실 이게 우리 몸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1시간 운동을 하더라도 나머지 23시간을 앉아서 지내면 건강에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진료 중간중간 2, 3분씩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 총 30분을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오래 앉아 있을 때보다 피로도가 훨씬 줄었고 다리와 허리의 뻐근함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김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운동 시간을 줄이셔도 됩니다. 대신 하루 종일 틈틈이 움직이세요. 그 후 할아버지는 아침 운동 시간을 30분으로 줄이고 대신 1시간마다 4, 5분씩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찾아오셨을 때 몸이 한결 가볍고 덜 피곤합니다. 예전보다 더 건강한 느낌이에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서 가장 효과적인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 시간보다 운동 패턴이 더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한 번에 몰아서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자주 움직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1. 아침에 일어나 3분 스트레칭하기. 2. 앉아 있는 동안 발목 돌리기, 다리 들었다 내리기. 3.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움직이기. 4. 점심 먹고 10분 산책하기. 5. TV 볼 때 광고 시간마다 가볍게 제자리 걷기. 이렇게 5가지를 실천하면서 하루 종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한 번에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장수 마을을 연구해 보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노인들은 하루 종일 움직입니다. 특별한 운동은 하지 않지만 집안일을 하면서 몸을 계속 쓰고 마당을 가꾸거나 가볍게 산책을 합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의 장수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고 직접 장을 보고 동네를 걸어 다닙니다. 코카서스 지역의 100세 노인들은 등산이 아니라 천천히 걷기를 실천합니다. 한 번에 오래 걷지 않고 하루 종일 자주 몸을 움직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장수하는 사람들은 절대 무리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틈틈이 움직이며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소소한 움직임이 왜 중요할까요? 운동은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무조건 격렬한 운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하루 종일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짧고 자주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주중 내내 앉아서 생활하다가 주말에 한 번씩 서너 시간씩 등산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소 움직임이 적은 상태에서 갑자기 장시간 격렬한 운동을 하면 관절과 심혈관 건강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주말 운동 후 피로감이 심하거나 무릎과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운동이 심장에 부담을 주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은 꾸준해야 하고 한 번에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은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 3, 4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이 당뇨와 고혈압 예방에 더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하루 종일 적절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혈당 조절이 더 잘 되고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서도 꾸준한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신체 기능이 약해지고 작은 부상에도 회복이 느려집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매일 적절한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나이 들수록 실천해야 할 작은 움직임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헬스장에 가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자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움직임이 더욱 중요해지며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먼저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TV를 볼 때도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는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계단을 활용하는 것은 하체 근력을 키우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계단을 오를 때는 한 번에 2계단씩 뛰어 오르지 말고 천천히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것이 관절 건강에 더 좋습니다. 무리하게 계단을 오르면 무릎 관절에 부담이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올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 관절이 받는 충격은 체중의 최대 5배에 달합니다. 반면 올라갈 때는 서너 배 정도이죠. 같은 계단을 이용해도 내려올 때의 부담이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 생체역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 연골이 받는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장기간 지속하면 관절 손상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연골이 약해지기 때문에 무릎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한 걸음씩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해서 속도를 내면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계단을 내려와야 한다면 손잡이를 잡고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내려오세요. 특히 무릎 관절이 약한 분들은 평지를 걷는 것이 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호하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설거지나 청소, 빨래 같은 일들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훌륭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을 닦을 때는 허리를 숙이고 청소기를 돌릴 때도 몸을 충분히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근육을 사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짧게 자주 걷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오랜 시간 걷는 것보다 하루 종일 자주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기보다는 걸어가고 공원이나 마트에 갈 때도 일부러 조금 멀리 주차해서 걸어가는 습관을 들이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목과 어깨를 가볍게 돌려주거나 다리를 쭉 뻗어주는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피로가 덜 쌓이게 됩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몸이 뻣뻣해질 수 있는데 틈틈이 몸을 움직여주면 이런 불편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자에서 가볍게 일어나 몸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 무리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먹는 습관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식사 습관이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하게 먹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식도 챙겨 먹는데 왜 자꾸 몸이 안 좋아지는 걸까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운동은 어떻게 하시고 건강식은 어떻게 드시나요? 그럼 많은 분들이 대답합니다. 주말마다 등산에 열심히 다녀요. 고기보단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해요. 밥을 적게 먹고 대신 건강식품을 챙겨 먹어요. 여러분, 이게 과연 정답일까요? 물론 등산도 좋고 채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음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사 습관이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50대 이후부터 건강하게 먹는 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를 천천히 하는 겁니다. 빠르게 먹으면 건강도 빠르게 무너진다. 어느 날 72세 남성 환자가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름 건강하게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될까요? 환자분의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평생 음식을 빨리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다 보니 위장이 항상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음식을 빨리 먹으면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급하게 먹는 사람들은 비만, 당뇨, 위장 장애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씹는 횟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한 입에 최소 20번에서 30번씩 씹어보세요. 음식이 입안에서 액체처럼 부드러워진 후 삼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소화 불량이 줄어들고 혈당 조절이 쉬워지며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제대로 씹고 천천히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과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식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10대, 20대 때는 철도 씹어 먹을 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화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때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과식하면 소화장애뿐만 아니라 혈당과 혈압 조절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80세 이상의 건강한 환자들을 보면 꼭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소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95세 할머니가 진료를 보러 오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도 피부도 맑고 혈압이나 혈당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할머니, 특별히 드시는 보약이나 건강식이 있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나는 보약 같은 거 몰라요. 다만, 배부르게 먹지 않아요. 우리 영감 살았을 때도 맨날 나보고 새모이 먹냐고 그랬지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먹는 것이 최고의 건강 비결이라는 사실을요. 소식하면 좋은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식을 하면 위장의 부담이 줄어들어 소화 기능이 원활해지고 음식이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또한 과식을 피함으로써 혈당과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몸속 염증을 줄여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적당한 양을 먹는 습관만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65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김순자 할머니는 많이 먹어야 힘을 쓴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마다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것이 습관이었죠. 나이가 들어서도 이 습관을 바꾸지 못했고 항상 밥을 2공기씩 먹고 국물까지 싹 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 후에는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거워지는 걸 자주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위가 늘어나 소화가 더뎌지고 있습니다. 혈당 수치도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 식사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김순자 할머니는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 와서 바꾸기가 쉽겠어?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점심을 배불리 먹은 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불편해지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위장 기능이 약해져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채 정체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김순자 할머니는 식사 습관을 조금씩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선 밥그릇을 작은 그릇으로 바꾸었고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으며 한 입 한 입을 음미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 80% 정도 배가 찼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하고 금방 배가 고플 것 같았지만 며칠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몸의 변화는 더욱 뚜렷했습니다. 늘 무겁던 속이 편안해졌고 식사 후에도 졸리거나 답답한 느낌이 줄어들었습니다.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고 예전보다 더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죠. 김순자 할머니는 예전에는 배불리 먹어야 만족했는데 이제는 적당히 먹어야 몸이 편안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소식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영양제나 건강식품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비싼 건강식품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홍삼, 오메가3, 비타민, 유산균 등 각종 보조제를 섭취하지만 이것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자연식입니다. 실제로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사는 장수 마을의 어르신들을 보면 값비싼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 것이 아니라 제철 채소, 곡물, 견과류 등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꾸준히 섭취합니다. 건강식품은 보조 역할을 할 뿐 식사의 기본이 될 수 없습니다. 영양제는 챙겨 드시더라도 매일 신선한 재료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법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건강한 식사를 위해서는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자연식품을 섭취하면 몸에 불필요한 첨가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채소,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받아 몸의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달고 짠 음식을 줄이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면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제 74세 이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바쁜 생활을 하면서 식사를 대충 해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빵과 커피로 간단히 때우고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해결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녁에도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다 보니 나트륨과 지방이 과다하게 포함된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었죠. 젊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70대가 되면서 혈압이 높아지고 소화불량과 위산역류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정기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지금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서야 이영수 씨는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게 되었죠. 이후 그는 조금씩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인스턴트 음식이 그리웠지만 매일 신선한 채소와 제철 과일을 챙겨 먹고 가공육 대신 생선을 구워 먹으며 식습관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또한 국과 반찬의 간을 약하게 조절하면서 점차 싱겁게 먹는 습관도 들이기 시작했죠.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높았던 혈압이 안정적으로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도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영수 씨는 예전에는 몰랐는데 건강한 음식을 먹으니까 몸이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네요. 라며 이제는 자연식이 가장 맛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식탁 위의 음식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결국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도 건강의 기본입니다. 선생님, 저는 물도 잘 마셔요. 하루에 3리터씩 마십니다. 그런데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신장이 부담을 받고 전하트륨혈증으로 병원에 온 경우도 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을 너무 적게 마셔서 탈수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물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은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몸을 부드럽게 깨우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자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사 중에는 물을 과하게 섭취하면 소화 효소가 희석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조절하며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77세 김순자 할머니도 얼마 전까지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커피나 국물도 다 물인데 굳이 따로 마실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하루 종일 물 한 잔도 안 마시는 날이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피로감이 심해지고 어지러움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경미한 탈수 상태로 인해 혈압이 불안정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하루에 미지근한 물 한 잔부터 마시기 시작한 김 할머니는 처음엔 어렵다고 느꼈지만 아침마다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자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또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지 않고 틈틈이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작은 물병을 들고 다니며 수분을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죠. 한 달 후 김 할머니는 이전보다 몸이 덜 피곤하고 피부도 촉촉해진 것 같아 라며 기분 좋은 변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 물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몸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순수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건강이 좋아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사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어떤 식습관을 먼저 실천해 볼까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 10가지를 설명 듣기 전에 어떤 식습관이 가장 공감이 가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건강한 장수를 위해 일상 속에서 꼭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운동이 건강에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운동과 식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비결을 살펴보면 그들은 단순히 몸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특별한 습관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건강한 장수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첫째, 하루에 10분에서 15분이라도 햇볕을 쬐세요. 해가 뜨면 일어나서 햇빛을 쬐어라. 이것은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입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는데 비타민 D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뼈 건강을 지켜주며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햇볕을 건강하게 쬐는 방법은 오전 10시 이전 또는 오후 4시 이후에 햇빛을 10분에서 15분 정도 쬐는 것이 적당합니다. 실내에서만 지내지 말고 하루 한 번은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이 좋으며 평소에 창문을 열어 자연광을 들이며 생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지금 창밖을 한번 보세요. 오늘은 햇빛을 얼마나 쬐셨나요? 둘째,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물을 잘 마시는 사람이 건강을 지킨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해주고 장이 부드럽게 깨어나 소화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찬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위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아침 공복에 한 잔, 그리고 하루 동안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 아침 물 한 잔으로 건강을 시작하셨나요? 셋째, 아침은 든든하게 먹고 저녁은 적게 드세요.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말은 현대의학적으로도 매우 적절한 조언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뇌 기능과 에너지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저녁을 과하게 먹으면 소화기관이 밤새 쉬지 못하고 체중 증가와 혈당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은 균형 있게 먹되 저녁은 가볍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잠자기 서너 시간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숙면과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저녁은 가볍게 드실 준비 되셨나요? 넷째,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움직이세요. 운동은 약이지만 과한 운동은 독이 될 수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격렬한 운동보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 장수마을을 연구해보면 그곳 사람들은 헬스장에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상 속에서 꾸준히 움직이며 활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TV 볼 때 다리를 움직이거나 발끝을 들었다 내렸다 하기. 이런 사소한 움직임들이 모이면 장수로 이어지는 강력한 습관이 됩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한번 움직여 볼까요? 5째, 하루 한번 크게 웃으세요. 웃음이 보약이다.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웃음이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 심장 건강 개선에 실제로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웃으면 우리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압이 안정되며 혈관이 확장되어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하루 10초만 웃어도 면역력이 30%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오늘 하루 웃을 일 하나는 만들었나요? 6째,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세요. 잠이 보약이다. 잠이 부족하면 몸이 피로해지고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퇴, 노화 가속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잠자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과 TV를 끄고 방의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정하고 밤 10시나 11시 사이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늘 밤 편안한 숙면을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7째, 식사할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잘 씹는 것이 건강의 시작이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 위장 부담이 줄어들고 포만감을 쉽게 느껴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를 할 때 20번 이상 씹는 습관을 들이면 소화가 더 원활해지고 영양소 흡수도 더 잘 됩니다. 또한 씹는 과정에서 침이 많이 분비되어 치아 건강과 위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늘 식사 때 몇 번이나 씹었는지 한번 세어볼까요? 8번째, 하루 한번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을 결정한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짧은 전화 한 통, 간단한 안부 문자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치매 예방, 우울증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9째, 하루 10분 명상을 하거나 깊은 호흡을 하세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건강의 핵심이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혈압이 낮아지며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배를 부풀리며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법을 하면 심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한번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볼까요? 10번째, 하루 한 가지 작은 목표를 실천하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건강을 만든다. 하루에 단 하나라도 새로운 습관을 실천하면 1년 후에는 365가지 건강한 변화가 쌓입니다. 오늘은 물을 조금 더 마시기, 식사를 천천히 하기, 가족에게 안부 전화하기. 이렇게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설명드렸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잘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마무리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위해 특별한 운동이나 비싼 건강식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제가 85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꾸준히 움직이고 올바르게 먹고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들은 처음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몸과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만 잘 실천해도 몸이 달라지고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건강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 오늘 알려드린 장수할 수 있는 생활 습관 10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거나 꼭 실천하고 싶은 것 한 가지씩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실천이 모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화 속도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생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